당신의 남편이 조금만 예뻐지면 좋겠다고 말한다면? 48세 수정은 그 말을 믿고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완벽해진 순간 남편은 너무 인위적이다며 자연스러운 다른 여자를 선택했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끔찍한 이야기. 당신은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어쩌면 너와 나의 이야기. 그렇게 시작됐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울 앞에 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48세의 이수정. 20살에 결혼해 이제 28년째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 처진 눈꺼풀, 희미해진 입술선. 언제부터였을까? 수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남편 민호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갔을까요? 언제부터 그의 눈에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회사 송년회에서 돌아온 민호는 평소보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그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쌍꺼풀 시술 많이 하던데 자연스럽게만 하면 괜찮다더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강남의 한 성형외과 대기실. 수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비포 앤 애프터 사진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것 정도는 민호를 위해서라면. 이수정님? 간호사의 부름에 수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원장입니다. 어떤 시술을 원하시나요? 쌍꺼풀 시술요. 자연스럽게만 해주세요. 최 원장은 수정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눈매가 원래 예쁘시네요. 쌍꺼풀만 만들어주면 훨씬 또렷해 보일 것 같은데요. 절개법보다는 매몰법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호가 다시 자신을 바라봐 줄까요? 시술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붓 마취 후 30분 정도 지나니 모든 게 끝났습니다. 붓기 때문에 당장은 모양을 알 수 없었지만 간호사는 일주일 후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정은 거울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일주일 후 붓기가 빠진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본 민호의 놀란 표정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울 속 수정의 눈가에는 자연스러운 쌍꺼풀 선이 생겨 있었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또렷하고 젊어 보였습니다. 어머, 언니, 뭔가 달라졌는데? 동네 마트에서 만난 이웃 아줌마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쌍꺼풀 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됐네요. 칭찬을 받으며 집에 돌아온 수정은 설레는 마음으로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민호가 좋아하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민호가 거실에 선 수정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쌍꺼풀 시술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민호는 수정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뻐졌네. 확실히 젊어 보여. 역시 내 아내가 제일 예뻐. 그날 밤 오랜만에 민호는 수정을 안아줬습니다. 수정은 그의 품에 안긴 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조금만 가꾸면 되는 거였어. 쌍꺼풀 시술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관심은 처음만큼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그는 수정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다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가 TV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코 시술도 많이들 하던데 너도 코가 좀 더 오독했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수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코요? 제 코가 이상한가요?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여자들 보면 다들 코가 예쁘잖아. 너도 조금만 높이면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정은 거울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코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고 뭉툭해 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정은 다시 성형외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코 시술 상담받고 싶은데요. 최 원장은 수정의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쌍꺼풀 정말 자연스럽게 잘 되셨네요.
코는 좀 더 오똑하게 해드리면 전체적인 균형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코는 얼굴의 중심이라 조금만 바뀌어도 인상이 많이 달라져요. 괜찮아요. 자연스럽게만 해주세요. 두 번째 시술이 끝난 후 수정은 회복 기간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붓기가 빠질 때까지 민호에게도 감기 몸살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주 후 거울 속 수정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똑한 콧날이 얼굴 전체를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호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와, 정말 연예인 같아졌네. 이런 걸 진작 할 걸 그랬어. 그날 밤 미우는 수정과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민호는 계속 수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나 봐. 수정은 행복했습니다. 연기부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시혼때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한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미우는 또 다른 것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좀 더 도톰했으면. 요즘 여자들 입술 시술 많이 하더라. 팔자주름도 좀 없애면 어떨까? 보톡스 같은 거. 목주름도 좀 거슬려. 목 리프팅이라는 게 있던데. 수정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호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를 고치면 다른 부분이 거슬린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예전보다 예뻐졌는데 왜 자꾸 부족한 부분만 보이는 걸까요?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했나? 수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형외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수정은 5번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쌍꺼풀, 코, 입술 필러, 보톡스, 목 리프팅.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였고 누가 봐도 미인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시술을 받을 때마다 민호는 처음에는 만족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가슴이 좀 더 볼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허벅지도 좀 가늘어졌으면 지방흡입 같은 거 팔뚝살도 좀 빼면 어떨까? 수정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불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면 그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친구 혜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너 요즘 좀 이상해.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원래 내 얼굴도 충분히 예뻤는데. 무슨 소리야? 나 전보다 훨씬 예뻐졌잖아. 민호도 좋아하고. 그래도 너 자신이 행복해야지. 남편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은 혜란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너는 몰라. 결혼 20년 넘으면 남편이 날 어떻게 보는지. 나도 노력해야 한다고. 그날 밤 수정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가슴 시술 받을까 해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좋지.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 자연스럽게 큰 걸로. 가슴 확대 수술은 이전의 시술들과 달랐습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했고 회복 기간도 길었습니다. 수영은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처음 며칠은 간병을 해줬지만 곧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에휴, 귀찮게. 차라리 안 했으면 나을 뻔했네. 그 말을 들은 수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한 건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한 달 후 붓기가 완전히 빠진 수정의 모습을 본 민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봐줄 만하네. 역시 돈값은 하는구나. 돈값이라는 표현이 수정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이 상품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민호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정말 예쁘더라. 김유진이라는 애인데 스타일도 좋고.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다르더라. 수정의 마음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민호가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응. 너도 그 애 같은 스타일로 운동 좀 해봐. 다리도 길고 몸매도 좋더라. 그날 밤 수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은 커졌지만 다른 부분들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김유진, 그 여자가 뭐길래
수정은 인터넷에서 김유진을 검색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찾은 그녀의 사진을 보는 순간 수정은 절망했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35세의 김유진은 긴 다리에 잘록한 허리, 자연스러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수정은 다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전신 성형을 상담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다리 길이 연장술과 지방흡입을 같이 받고 싶어요. 최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이미 충분히 많은 시술을 받으셨는데 다리 길이 연장술은 위험한 수술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요. 남편이 원해요. 하지만 부작용은 상관없어요. 제발 해주세요. 최 원장은 고민 끝에 수술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다리 길이 연장술은 뼈를 자르고 철심을 박아 다리를 늘리는 수술이었습니다. 회복 기간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수정은 거의 침대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굳이 그렇게까지. 당신이 다리가 길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나는 그냥 김유진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더 사랑해 줄까 해서.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김유진이 뭔 상관이야? 그냥 회사 후배인데. 하지만 수정은 이미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리에 고정된 철심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지방흡입까지 동시에 받아서 온몸이 부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집안일도 못하고 밥도 못 해주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나으면 정말 예뻐질 거예요. 에휴, 진작 알았으면 말렸을 거야. 이게 뭐야? 집이 병원도 아니고.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겼고 한쪽 다리의 감각이 이상해졌습니다. 의사는 신경 손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영구적일 수도 있어요. 수정은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해야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6개월 후,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수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분명 다리는 길어졌습니다. 몸매도 전보다 날씬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민호는 결과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길어지긴 했네. 근데 뭔가 어색해. 자연스럽지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글쎄, 너 원래 몸이 더 나았던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헛된 것이었단 말인가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수영은 집에서 혼자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감각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아주려고 다가간 수정은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진이. 하트 표시까지 붙어있는 김유진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은 끊어졌지만 곧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호텔에서 기다릴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짓을 시켰구나.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왜 민호가 자꾸 젊은 여자들 같은 외모를 원했는지, 왜 김유진 이야기를 계속했는지. 수정은 민호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잠금이 걸려있지 않아서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김유진과의 메시지 내역을 보는 순간 수정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빠 부인 또 성형했대. 크크 완전 성형괴물 되겠네. 그러게 말이야. 자꾸 해달라고 해서 귀찮아 죽겠어. 진짜 웃겨. 크크 자기가 원해서 하는 줄 알고 있겠네. 맞아. 크크 바보같이. 수정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1시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녀왔어. 민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인사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회사 일로 늦었어. 피곤하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유진이란 사람과 잘 지내시나 봐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휴대폰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 여자한테서 문자 왔던데요. 그건
호텔에서 기다린다고 오빠라고 부르면서 민호는 당황했지만 곧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뭐? 수정은 그 태어난 모습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니? 당신 지금 바람 피우고 있잖아요. 바람. 웃기네. 넌 지금 여자야. 아니면 성형 인형이야? 민호의 잔혹한 말이 수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원해서 한 거잖아요. 내가 언제 하라고 했어? 내가 알아서 한 거지. 나는 한마디 했을 뿐이고. 거짓말. 당신이 계속. 그래. 내가 말했어. 근데 그게 하라는 뜻이었나? 그냥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수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보니까 넌 너무 인위적이야. 자연스러운 게 좋더라. 김유진 같은. 그 순간 수정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그날 밤 수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쌍꺼풀, 코, 입술, 가슴, 다리.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민호를 위해 바꾼 것들이었는데 정작 그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수정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정은 민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호 차장 부인인데요. 차장님이 김유진 대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증거도 있어요. 메시지 내역이랑 호텔 출입 기록까지요.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해보겠습니다. 수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자주 가는 술집, 골프 모임, 동호회까지 모든 곳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은 인맥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민호가 젊은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대요. 부인이 성형까지 하면서 맞춰줬는데 정말요? 그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 회사에 전화했지? 네. 했어요. 왜요? 미쳤어? 내 직장 생활을 망치려고? 당신이 먼저 우리 결혼 생활을 망쳤잖아요. 민호는 분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고 김유진은 사표를 냈습니다. 한 달 후 민호는 승진해서 누락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업무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 인생을 망쳐놨어. 민호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수정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먼저 망쳤잖아요. 나는 그냥 갚아준 거예요. 갚아준다고? 웃기지 마. 넌 이제 뭐야? 성형한 것도 모자라서 복수까지? 그럼 당신은 뭐예요? 아내를 성형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둘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민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수정은 점점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의 얼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수정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왼쪽 얼굴이 조금 처져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수정은 얼굴 근육을 움직여 봤습니다. 오른쪽은 정상적으로 움직였지만 왼쪽은 둔하게 반응했습니다. 성형외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 이수정인데요. 얼굴이 좀 이상해요. 한쪽이 안 움직여요. 최 원장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수정을 본 최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모님, 이건 안면신경마비 증상 같은데요. 너무 많은 시술을 받으셔서 신경이 손상된 것 같습니다. 그럼 나아질 수 있어요?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영구적일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필러를 너무 많이 맞으셔서. 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구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표정을 제대로 짓지 못할 수도 있어요. 웃을 때도 화낼 때도 한쪽만 움직이게 되죠. 그날부터 수정의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왼쪽 얼굴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웃으려고 해도 오른쪽만 올라가고 말을 할 때도 발음이 어눌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정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쪽은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다른 한쪽은 죽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얼굴인가? 민호는 수정의 모습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성형, 부작용이래요. 신경이 손상됐대요. 부작용? 그럼 고치면 되잖아. 안 된다고 해요. 영구적일 수도 있대요. 민호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그러고 다닐 거야? 에휴, 이것도 내 탓이라고 할 거야? 수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발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수정을 더욱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방에 있는 것도 싫어했고 밖에 나갈 때도 절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봐. 내 아내가 저런 모습이면. 수정은 점점 외출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 아이들이 자신을 보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후로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정의 안면마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관계는 끝났어. 이혼요? 갑자기 왜? 갑자기? 이미 끝난 지 오래야. 너 그 꼴로 내 아내 노릇할 수 있어? 수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 때문. 웃기지 마.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나는 강요한 적 없어. 민호는 냉정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정이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던 수정은 절망했습니다. 결혼 기간 중 전업주부였던 그녀에게 유리한 조건은 별로 없었습니다. 부인께서 성형 부작용으로 인한 외모 손상이 있다고 하니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일단 부동산 절반과 약간의 현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이 성사된 후 민호는 금세 새로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인턴 사원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소영. 나이는 20세였습니다. 민호는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예쁘다. 자연미인이야. 고마워요, 오빠. 그런데 좀만 가꿔보면 더 예쁠 것 같은데? 네. 쌍꺼풀 같은 거. 요즘 많이들 하잖아. 자연스럽게만 하면 더 예뻐질 것 같은데. 소영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성형 싫어해요.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그래? 근데 요즘 여자들 다들 하던데. 너만 안 하면 뒤떨어져 보일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 내가 비용 다 대줄게. 우리 만난 지 1년 기념으로. 민호의 지속적인 설득에 소영은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럼 정말 자연스럽게만요? 당연하지. 내 여자친구인데. 소영과 함께 성형외과에 간 민호는 상담실에서 말했습니다. 쌍꺼풀만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쁘니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의사는 소영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원래도 충분히 예쁘신데 쌍꺼풀만 있으면 더 또렷해 보일 것 같네요. 시술을 받는 소영을 바라보며 민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지. 전 아내처럼 과하게 하지 말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벌써 다른 생각이 스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코도 좀 더 오똑했으면, 입술도 좀 더 도톰했으면. 시술이 끝난 후 일주일 뒤 붓기가 빠진 소영을 본 민호는 기뻤습니다. 우와, 정말 예뻐졌네. 역시 내 안목이 맞았어. 정말요? 자연스러운가요? 완전 자연스러워. 원래부터 쌍꺼풀 있었던 것 같아. 그날 저녁, 둘이 저녁을 먹던 중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코가 좀 더 오똑했으면 어떨까? 네.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 코만 조금 높이면 진짜 연예인급일 것 같아. 소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이미 쌍꺼풀도 했는데 또 해요? 그게 아니라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해보자는 거지. 내가 비용 다 댈게. 민호의 눈에는 이미 예전과 같은 욕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수정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반신마비가 된 얼굴 때문에 제대로 씹기도 어려웠습니다. 음식이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수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TV에서는 성형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성형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시술로 인한 신경 손상 사례가. 수정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내려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손을 잡고 아이가 그 사이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때가 좋았는데. 수정은 20년 전 결혼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웠습니다. 민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자신을 잃어버린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혜란이었습니다. 수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고 있어. 밖에 나와서 만나자. 커피라도 마시면서. 아니야. 나 지금 상태로는. 무슨 소리야. 친구인데 뭐가 부끄러워. 하지만 수정은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수정은 인터넷을 했습니다. 민호의 소식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SNS에서 민호의 근황을 봤습니다.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26세의 박소영. 정말 예뻤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과의 결혼 생활이 없었던 것처럼. 댓글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 여친 완전 예쁘네요. 이전 부인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예뻐요. 역시 자연미인이 최고예요. 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 자연미인이었는데, 민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때 또 다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와 소영이 어떤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성형외과였습니다. 수정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여자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나처럼 될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정심보다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될 순 없어. 6개월 후 박소영은 벌써 3번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쌍꺼풀, 코, 입술 필러. 민호의 요구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가슴도 좀 더 볼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영은 이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는데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이미 많이 했잖아요. 많이? 이 정도도 못 해줘. 다른 여자들 보면 훨씬 더 많이 하는데. 하지만 내가 돈 대준다고 했잖아. 왜 자꾸 거부해? 민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수정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소영은 결국 가슴 시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만족해했습니다. 이제 봐줄 만하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또 다른 인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정은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마비는 나아지지 않았고 사회적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수정은 20년 전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연스럽고 행복했던 그때의 모습을.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들, 자연스러운 얼굴, 자아정체성, 행복했던 결혼 생활,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가꿔보면 더 예쁠 텐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학습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여자들이 치르게 됩니다. 자신을 잃어가며, 자아를 포기하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며.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조금만 바뀌면 더 좋을 텐데 라는 말을 듣는다면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을 자신의 이상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수정의 이야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